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으로 55세 아줌마고요. 우체국에서 일을 했던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배원이었던 아버지의 권유로 그 당시 최신부 공무원 시험을 보고 우체국 직원이 되었죠.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대엔 인구 증가로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은 저희 우체국에서도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전화 수요 또한 폭발하면서 전신전화 업무가 폭주하는 일이 생기곤 했죠. 그런 상황에 우체국에서도 직원을 더 뽑아야 했고, 저는 부족한 시험 성적에도 운이 좋게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제 합격 소식을 들으신 저희 아버지도 좋아라 하며, 여자가 어디 가서 얼굴에 공장대 묻혀가며 일하는 것보다 앉아서 일하는 게 훨씬 난 거라고 좋아라 하였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해야 결혼할 때도 제 배우자가 책상 앞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나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22살 꽃다운 나이에 엄마가 맞춰주신 투피스 양장을 입고 우체국으로 출근을 하곤 했어요. 업무가 많아 힘든 날이 더 많았지만 뭔가 현대적 여성이 된 듯한 기분에 일하는 게 즐겁기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에서 제가 또래 여자애들에게 약간 동경의 대상과도 같았어요. 고향 친구들은 다들 밭으로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갈 때 저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우체국으로 출근을 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저랑 가장 친했던 자매와도 같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특히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부러워했죠. 그 친구는 저희 집 단칸방에서 홀어머니와 같이 사글세를 살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친구 아버지가 월남전 파병을 나가셨다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랑 친구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는데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아버지 몰래 도망을 나온 거라고 했어요. 이런 친구네 사정을 저희 부모님도 딱하게 생각해 1년에 2에서 3번 정도는 사글세를 받지 않으셨죠. 친구도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어요. 워낙 이 친구가 심정이 착했거든요.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려고 했던 친구였어요. 게다가 저나 이 친구나 둘 다 외동딸이어서 형제가 없었기에 여느 친자매보다 더 친자매처럼 살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저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 친구는 그런 아버지가 안 계셔 어쩔 때는 제가 더 미안할 때도 있었어요. 저한테 항상 나는 나중에 꼭 니네 아버지 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암튼 저랑 이 친구는 20살이 되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친자매 같은 사이는 여전했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격려해 주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시험 준비 3년 정도 늦게 사회생활을 했는데 친구는 고등학교를 중퇴하면서 바로 방직 공장에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빨리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우체국에 취직을 하니 부럽다며 가기도 공부를 좀 해서 시험을 쳐야겠다고 했어요.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다면서요. 그렇게 친구는 3번의 시험을 치렀고 저는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 돈도 벌고 연애도 했어요. 몇 년 전처럼 상황이 바뀌어 버린 것 같았죠. 저는 우체국 국장님의 소개로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대학생 오빠였어요. 그 오빠는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졸업을 앞둔 사람이었는데 공장이 건설적이었고 올바른 생각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이런 오빠의 모습에 상당히 호감이 많이 갔고 이 오빠 또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1년간의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제 친한 친구가 제 결혼식에 오지 못했어요.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느라 오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하루 정도는 시간을 빼서 올 법도 한데 친구 어머니만 결혼식장에 오셨죠. 내심 좀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남편을 따라 고향을 퍼가게 되었어요. 남편 직장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얻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와 제대로 된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이별을 해야 했어요. 전화로는 서로 안부를 묻긴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지 못했고 나중에 들은 얘긴데 시험이 계속 떨어져 뜻없이 간만 날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방직 공장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몸이 멀어지다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렇게 저는 친구와 점점 연락조차 뜸해졌고 저는 결혼 2년 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닮은 아주 이쁜 딸을 출산을 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로 26년 동안 아주 평탄한 인생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인생에도 날벼락이 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선천성 심장병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 조그만 갓난아기 심장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더 덜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임신기간 중에 뭘 잘못해서 아기가 이렇게 된 것만 같아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저희 딸의 병명은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질환이었는데 그때는 아기가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지켜보자는 말씀만 하였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나도 그대로였고 아기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많은 피가 폐로 자꾸 넘어가는 바람에 아기의 호흡도 빨라지고 수유를 제대로 하질 못하니 아이가 크지도 못했어요. 이 조그만 아기가 빈호흡을 하며 헥헥거릴 때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남편은 이런 제게 엄마가 슬퍼하면 그 슬픔이 모유가 녹아든다며 우리 최대한 이겨내보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저희 딸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수술은 무사히 잘 되었다고 했어요. 딸이 이렇게 한번 아프고 나니 둘째 생각은 어림도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제게 딸 하나만 키우면서 오로지 딸한테 집중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정말 딸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받았던 딸이기에 학교에서 하는 체육 수업이나 과격한 일들은 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놀래도 심장에 무리가 쇼크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딸은 동갑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이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했어요. 딸이 건강만 한다면 뭘 못하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세상이 좁다 이렇게 좁을 수 있나요? 그 병원에서 저랑 자매처럼 지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봤으니까 한 8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저희는 8년 만에 만났어도 마치 엊그제 만난 사람처럼 둘이 껴안고 잘 지냈냐고 막 좋아라 했어요. 친구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는데 그만큼 저도 같이 늙어가는구나 싶었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집으로 친구를 데리고 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했어요. 제 결혼 얘기부터 아이가가 아팠다는 얘기까지. 친구는 벌써 애들을 둘이나 낳고 지금은 물청소를 하고 있다는데 남편과는 제대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다가 결국 헤어져서 혼자 애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죠. 친구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며 심세한탄을 했어요. 저에 대한 소식은 가끔씩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며 자주 만나자고 했죠. 그렇게 친구랑 오랜만에 한참을 떠들었어요. 8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동안에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가 어제 만난 것처럼 아주 편안했어요. 쉴 새 없이 떠들다 보니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왔고 초면인 친구와 인사를 나눴어요. 서로 얘기만 들었지 처음 만난 사이거든요. 남편이 제 친구를 보자마자 와이프한테 정미씨 얘기 많이 들었다며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남편과 인사를 나눴고 남편이 오니까 불편했는지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친구와의 짧은 만남을 끝에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보자며 배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예전과 같이 자매처럼 지냈죠. 제 친구는 아들만 둘이어서 그런지 제 딸을 본인 딸처럼 너무 예뻐해 주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친구가 정이 많다 보니 제 딸한테도 아주 잘해줬죠. 심지어는 직장에 다니는 절 대신 딸의 소품도 팔아가주곤 했어요. 하지만 제 친구가 유난히 저희 남편과는 멀리 지냈는데 자기 속 얘기를 어렵게 꺼내며 하는 말이 수일이 사실 내가 남자들만 보며 손발 이막 떨려오고 식은땀이 나고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봐도 전 남편한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남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진절머리가 나거든. 그래서 내가 네 남편도 그렇게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 남편을 해도 오해하지 말고 이해 좀 해줘. 라며 어쩔 땐 본인 아들들도 보기 싫다며 엉엉거리고 울는데 처음 듣는 소리에 친구가 안쓰러워 저도 같이 울었어요. 친구가 전 남편에게 당한 핍박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자기는 남편 복도 없다며 신세한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친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또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5년 전 여름이었는데 제 딸이 취직을 하였고 취직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저도 직장에서 워크숍을 가게 되었고 남편 혼자 집에 있어야 했어요. 남편은 자기 혼자만 집에 있어야 된다며 어린아이처럼 징얼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새벽같이 집에 나왔고 딸도 9시에는 나갈 거라며 서로 연락하자고 했죠. 그렇게 연락을 하자고 했던 딸은 영영 제게 연락을 하지 못한 채 기약 없는 깊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딸이 식물인간이 되었거든요. 제가 워크숍에서 직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다급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남편은 울부짖는 목소리로 저한테 충격받지 말라며 지금 딸한테 심장마비 증상이 와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히 대학병원에 있으면 딸이 의식을 찾을 것만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저는 몇 년간 딸을 간호하다 보니 어쩔 때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만으로 55세. 저도 그런 딸을 보며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자고 했죠. 그러던 작년 1월 11일 딸이 드디어 의식을 찾았어요. 남편 출근을 시켜놓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딸이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소리에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딸의 손을 잡았는데 세상에 딸이 제 손가락을 움켜쥐는 겁니다. 그리곤 저의 눈을 쳐다보는데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24살이었던 제 딸이 5년 만에 깨어나 29살이 된 애였죠. 정말 기적과도 같았고 무엇보다 제 딸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딸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듯이 제 손을 놓질 않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남편과 제 친구에게 알렸고 얼른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제 딸의 소식을 제일 기뻐할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먼저 병원에 도착을 했고 딸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으며 아빠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 했죠. 그리고 얼마 안 돼 저희 친구까지 버선발로 병원에 찾아왔는데 딸이 갑자기 눈을 파르르 떨더니 눈이 뒤집히고 몸까지 벌벌 떠는 겁니다. 저는 바로 간호사를 불렀고 우리 딸 왜 그러냐고 하니 의식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에 많은 자극이 밀려 들어오면 힘들 수도 있다고 안정을 좀 취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딸을 두고 병실로 나왔고 친구는 먼저 가보겠다며 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딸에게 다시 돌아갔죠. 딸은 하루하루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졌는데 마치 이날만 기다릴 것 같은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고 손가락과 손, 발을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점차 입까지 더듬거리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런 딸에게 행여나 무리가 갈까? 말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 딸은 기를 쓰며 입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몇 달이 지나 딸이 엄마 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꿈을 꾼지 알고 딸에게 다가가 안나야 뭐라고 엄마라고 말했어 라고 하니 눈을 깜빡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라는 소리까지 하는데 너무나 경이로웠어요. 마치 입을 막 뗀 아기 같았죠. 그리곤 제 친한 친구 이름까지 부르는데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한 번 눈을 뒤집으며 파르르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딸을 진정시키며 안나야 왜 그래? 응, 왜 그래? 라고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다. 그것도 제 친구만 나오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갑자기 딸이 아빠, 정리 이모, 둘이 불륜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제 딸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딸은 약 3시간에 걸쳐 단어만 이용한 채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만큼이나 충격적인 말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대고 숨까지 안 쉬어졌어요. 지금부터 제 딸이 단어로만 얘기했던 말들을 제가 문장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제 딸이 여행을 간다던 그날 딸은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일감치 집을 나섰대요. 근데 여행에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들이 같이 택시를 타고 오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여행이 취소가 되었대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갔다는데 집에 가니 현관문에 웬 처음 보는 여자의 신발이 있었고 안방에선 무슨 소리까지 들려왔대요. 그 소리에 딸이 안방문을 열어보았고 거기엔 아빠와 제 친한 친구 미정이 이모가 둘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딸은 그 모습에 쇼크를 받아 심장을 움켜잡으며 쓰러졌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다고 했어요. 전 딸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랑 친구는 서로 몇십 년 동안 봐왔어도 인사를 제외한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둘 사이를 의심할 거리도 없었죠.
근데 이런 딸의 말에 저는 말도 안 된다는 말만 연신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 딸이 제게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을 해주는데 자기가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였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과 제 친구가 딸의 병원에 와서 하는 대화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만약에 한나가 깨어나서 우리 둘 사이를 와이프한테 다 얘기하면 어쩌다고요. 그러니 친구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한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며 의식이 돌아와도 우리 둘 사이는 절대로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한나가 의식이 돌아오면 우리는 예전처럼 모르는 사이로 지내면 된다고 한다. 의식 돌아오기 전까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자고 했다는데. 그러니 제 딸이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제 친구를 보고 경기를 했던 거였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 딸의 말이 거짓이 아니게 남편이 언제 어디로 출장을 간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출장이 아니라 제 친구와 함께 갔던 여행이었더라고요. 그 둘이 딸의 병실에서 여행 계획을 세웠다는데 이것들이 진짜 인감으로서 부모로서 할 행동들인가요? 딸은 3시간을 넘게 얘기한 탓에 곧장 잠에 들어버렸고 저는 이 두 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두 인간들을 불러 집으로 오라고 했죠. 저는 딸 아이와 함께 얘기한 녹음한 모든 내용들을 들려주었고 남편과 친구 X의 못을 잡으며 니들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미친 듯이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네가 이러고도 네 딸 앞에서 아빠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손으로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히 아빠라고 할 수 있냐고 하니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하면 내가 평생 집값 치르면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절규를 하는데 전 그럼 남편 놈 걷어차며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다가가 너는 나한테 할 말 없냐고 귀청이 떨어질 듯이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친구가 표정이 싹 바뀌며 저한테 하는 말이 나 비 안 먹었거든. 시끄럽게 왜 소리를 질러? 그래, 내가 네 남편 탐했다. 그 당시에 너는 집주인 딸의 우체국까지 다니면서 잘난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하더라. 근데 나는 정반대였지. 그래서 네가 진짜 잘났는지 알았지. 내가 평생을 네 옆에서 있으면서 네 그늘에 가려지면서 산 건 알기나 하니. 근데 남자는 아니더라. 네 남자는 내가 더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 좋다는 남자 내가 하려 마다하겠니. 그래서 재미 좀 봤다 왜? 라고 하는데 그 말에 눈이 돌아갔고 더 가만히 안 둔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리고 이왕 이렇게 다 까발려진 거 30년 전 비밀도 하나 알려줄까? 니네 아버지 말이야. 니네 아버지도 우리 엄마랑 바람났었던 건 아니니? 하며 비웃음을 치는데 진짜 사악한 마녀가 따로 없었어요. 저는 그런 마녀 같은 X한테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고. 어딜 돌아가신 내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이따위 소리를 하나며 너는 진짜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며 두 연놈들 어디 한번 법정에서도 그딴 소리 할 수 있다 두고 보자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곧장 이혼 서류 들이밀었고 합의 이혼 안 하면 바로 소송 갈 테니까 그냥 조용히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 친구한테는 상간녀 소송 진행하였고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벌받는 심정으로 살 테니까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며 네가 이혼 안 한다면 소송하자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 증거자료들을 모으게 됐는데 남편 놈하고 친구는 둘이 오지게 싸돌아다니며 별연락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딸 때문에 하루하루 졸이면서 살았는데 이것들은 뒤에서 희희낙낙하고 다녔을 생각에 또 한 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렇게 8개월의 법정 싸움 끝에 저는 승소를 하였고 상간녀 소송에도 승소를 하였어요. 맘 같아선 둘 다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간통죄가 있었다면 둘 다 쳐 넣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 정도로 끝난 게 억울하고 역통했죠.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저희 딸의 몸 상태가 호전이 되었고 이제는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밥까지 먹기 시작했죠. 저는 딸한테 매일같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해요. 네가 엄마를 위해 엄마를 살리려고 이렇게 깨어나준 게 고맙고 이런 아빠와 이런 친구를 뒤서 미안하다고 하죠. 딸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게 두 팔을 벌리며 저를 안아주곤 해요. 그 포옹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이런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열심히 살려고요.
이혼 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남편 놈은 가끔씩 연락이 와서 딸의 상태를 묻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인간 같지도 않는 놈이 어딜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하냐고 너는 내 딸에 대해 물어볼 가격도 없는 놈이라고 하며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어요. 평탄한 제 인생에 폭탄이 하나 떨어진 것처럼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칠흑 같은 어둠뿐이지만 이 또한 잘 이겨내야겠지요. 아픈 딸도 있으니 잘 이겨내야지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딸을 보며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